제가 가장 이거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 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사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애기 언제 낳을 거야? 라는 질문을 사실 가장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제가 나이가 아예 어릴 때면 이제 천천히 준비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38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살짝 나이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아이 언제 낳을 거야? 그래서 아직 생각 중이에요 라고 하면 야, 네 나이가 있는데 빨리 낳아. 이 말이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2세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대답을 회피해 오다가 제가 그날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다른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애기 생각은 있어? 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답이 안 나오고 갑자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중이에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심장 두근거리면 안 멈춰가지고 잠깐 앉아있다가 화장실에 잠깐 갔는데 이게 구토 반응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 들었는데. 네, 근데 저도 어려웠던 게 분명히 저한테 호의적으로 결혼을 했으니 뭐 아이를 가져야지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듣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똑부러지게 제 마음을 얘기를 못했고 계속 삭히고 있다가 이명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왜 모두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왜 나 혼자 이렇게 이거 불편한 거를 가슴에 계속 담아두고 있을까. 남편은 이 얘기를 잘 알 거 아니에요. 남편은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누니까.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말을 해. 대체 뭐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도 쉽지 않아요. 우리 소율 씨 얘기를 쭉 들으면서요. 네. 소율 씨가 본인의 생각을 네. 편안하게, 네.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이유를 찾아냈어요. 일단 한편으로 보면 좀 융통성이 굉장히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연성과 융통성은 뭐냐면 때와 장소와 사안의 중대성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면요. 네. 잘 지냈어? 얘 의미를 담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부부한테는요. 애 소식 있어? 이걸 물어보는 게 안녕? 이거예요. 잘 지냈어? 이렇게 물어보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남편이 여보 우리 자녀 계획은 어떻게 할까? 그럴 때는 나는 아직 조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같은 질문도 누가 어떤 상황에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소율 씨가 신혼댁이라는 거를 아는 지인이 아유 아이 소식은 없어? 이렇게 물어본 거를 마치 내가 아이를 가져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나한테 아이란 무슨 의미인가 이 고민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그런 면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었어? 그럴 때는 이제 안녕? 이 얘기이기 때문에 아이 그럼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안 먹었는데 내가 그럼요라고 하면 내가 거짓말을 한 거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 왜 우리 한국인한테는 밥이 인사잖아요. 헤어질 때 나중에 밥 한 끼 하자 라는 말에 네라는 대답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되게 용기 내서 선생님 저랑 나중에 밥 한 끼 해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래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 좀 기다리게 되잖아요. 언제 선생님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저는 기다리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건성인 대답으로 인사말로 그래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야 사는 게 엄청 힘들겠다. 진짜. 근데 그렇지 않나요? 자,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까지 알 수 있는 거는
이분은 지나치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진짜 정직한. 좋은 거야. 정직한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지나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는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즐거웠어요. 영어로 nice to meet you. 이거고요. see you later. 진짜 만나서 밥을 먹을 거면 봐봐. 스케줄 봐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짜요, 박사님? 진짜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럼 잡아요, 날짜. 잡아요. 그러면 그래요.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회나 문화마다 통용되는 언어가 있어요. 그거는 통용 언어로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본인의 주관적인 의미를 너무 부여하면 혼자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통용되는 통용 언어에 대한 것이 굉장히 나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더하기 두 번째 이유예요. 네. 부드럽게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부족해요. 빈약해요. 빈약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방식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강아지를 그렇게 때렸다는 분은 진짜 때렸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좀 과장해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주 고차원적인 유머는 어떤 거냐면 하이 퀄리티의 유머는 그러다 선배님 다음 인생에는 개로 태어나세요. 어떡해. 이렇게 하고 말면 이게 상당히 그거 내가 불쾌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행동은 어떻게 나는 우리 선배님이 다음에도 선배님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다음 인생에서 멍멍이로 태어나면 어떡해. 이게 굉장히 고차적인 아주 조크예요.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또 에이 좀 뭐라 했지. 진짜죠. 난 진짜인지 믿었네. 우리 선배님 그럴 뿐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약간 조크가 들어가 있는 이런 거를 이게 쉽게 말하면 카드가 다양하지 않은 거예요. 왜 크레디트 카드도 좀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지. 한도가 부족할 때 요거 쓰다 안 되고 이거 써야 되는데. 신용 등급이 올라가요. 예, 그래요? 여러 가지 있어요. 예. 이게 그런 어떤 상황에서 유연하게 탁 쓸 수 있는 문제 대처의 방식이 너무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해 가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딱 당황했을 때 요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되는지를 카드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카드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나친 정직함이란 카드만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카드가 별로 없으면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지기도 하나요? 그렇죠. 카드가 없으면 그렇죠.